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컴퓨터 칼퇴의 비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 나온 강하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잘 사용하기 어려웠던 단축키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단축키들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에 나아가서든 뭐 학교에 발표를 준비할 때 더 빠른 속도의 업무 속도를 가질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리고자 몇 가지 단축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총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사회복지 사람은 알아야 될 칼퇴의 비법, 단축키 정복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윈도우, 그냥 이 컴퓨터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와 또 한글 문서, 사회복지사라면은 직장 내에서 잘 사용하는 것은 워드가 아니라 한글이거든요. 그래서 한글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또 이제 프레젠테이션, 발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때 사용될 파워포인트 관련된 단축키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라는 것이 본인이 직접 사용해보고 또 실습을 해봐야지 좀 적용하고 익히는 데 시간이 좀 단축이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메모를 하셨다가 나중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이거 봤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하는 의문점이 드는 부분들은 제가 또 직접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오늘 총 세 가지 키를 사용할 건데 컨트롤 키, 알트 키, 시프트 키, 윈도우 키 이렇게 해서 사용할 건데 시프트는 겸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주요 세 가지는 컨트롤, 알트, 윈도우 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윈도우 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윈도우 키가 뭐지 하는데, 시작 버튼 아시죠? 시작 버튼, 그 버튼, 윈도우 그 문양이 그려져 있는 키를 윈도우 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컨트롤인데요. 여기 앞에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컨트롤 F, 찾기라는 단축키인데요. F는 find에서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한 상태에서 F를 눌렀을 때는 뭐 폴더에서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문서에서도 컨트롤 파인드를 했을 때 웬만해서 찾기라는 버튼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컨트롤 N을 눌렀을 때는 지금 현재 뜨고 있는 창을 제외한 나머지 또 새로운 창, 하지만 복제된 창이 그대로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상황에 맞춰서 컨트롤 N 했을 때는 같은 창이 안 뜨고 탐색키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뭐 Alt F4를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쓰던 창들을 끌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컨트롤 W를 눌렀을 때는 이제 현재 창 닫기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밑에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뭐 컨트롤 V는 복사, 컨트롤 V는 붙여넣기, 그 다음에 컨트롤 Z는 실행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X는 잘라내기. 그래서 내가 뭐 커서를 둔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X를 하면은 이거 잘라내기가 되기 때문에, 대신 잘라내기가 된 상태에서 복사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복사해서 어디다 갖다 붙여놓고 싶다, 그때 컨트롤 C 한 다음에 딜레트 하고 컨트롤 V 하기보다는 컨트롤 X를 한 다음에 나중에 컨트롤 V 하는 게 더 여러분들이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 빠르실 겁니다. 위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크롬에서도 마찬가지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브라우저 창간 이동, 그래서 컨트롤 탭을 누르면은 위에 있는 내가 뭐 한 5개의 페이지를 켜놨다, 그럼 탭 간에 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면은 새 탭 열기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W 하면은 현재 창 닫기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 컨트롤에 대한 단축키는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주요한 것들, 또 자주
하게 될 것들은 이 정도를 소개하고, 그다음 Alt 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Alt 키랑 컨트롤을 잘 안다면은 진짜 신세계를 맛볼 수가 있는데, 앞서서 제가 먼저 Alt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흔히 이제 Alt를 누르고 여기 방향키가 있거든요. 방향키에 왼쪽 키를 누르면 뒤로 가기, 오른쪽 키를 누르면 앞으로 가기가 됩니다. 그래서 탐색기를 켰을 때든 폴더를 켰을 때든 익스플로러를 켰을 때든 Alt D를 누르면은 아마 어드레스에서 D를 따온 것 같은데, Alt D를 하면은 이제 주소창으로 바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마우스 커서로 해도 되지만, 만약에 그냥 Alt D를 한 상태에서 바로 네이버, 뭐 구글 아니면 탐색기 뭐 이런 걸 누르시면은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실 거고, 아까 Alt F4는 컨트롤 W랑 똑같이 활성창 닫기인데, 컨트롤 W 현재 창 닫는 거고, Alt F4는 어떤 문서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닫을 수가 있다는 점. 그 다음에 Alt 탭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Alt 탭을 눌렀을 때는 지금과 같이 제가 켜놨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 작은 최소화 창으로 해서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탭을 계속 Alt를 누른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 내가 가고 싶은 그 창으로 계속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하신다면은 굳이 마우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다른 창으로 넘어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Alt Enter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건데, Alt Enter를 눌렀을 때는 브라우저가 바로 전체 화면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F11이라고, F11도 똑같이 전체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키거든요. 그래서 뭐 둘 중에 편하신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홈페이지, 내가 만약 뭘 하다가 이제 이 창 끄고 싶다, 홈페이지 들어가고 싶다 그랬을 때는 Alt 홈을 누르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야 된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를? 여기 인터넷이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여기는 지금 msn.com이 되어 있는데, msn.com 이걸 하다가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뭐 제가 네이버를 만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거를 컨트롤 T를 하면은 새 탭이 생기고, 컨트롤 W를 하면은 탭이 사라지고요. 여기서 Alt 홈을 누르시면은 MSN 원래 홈페이지였던 그 홈페이지로 그대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Alt 프린트 스크린. 프린트 스크린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모든 창을 다 스크린은 그냥 캡처하는 건데, 만약 인터넷상에서 Alt 프린트 스크린 하면은 인터넷 브라우저만 그대로 캡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불필요한 바탕화면 것까지 확대 캡처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러실 때는 Alt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시면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캡처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Alt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세한 것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으시다면은 나중에 시강의 기회가 된다면 시강 때 더 많은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윈도우 키가 굉장히 많은 단축키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시스템 등록 정보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를 하면서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컴퓨터의 사양, 컴퓨터가 나중에 네트워크 연결할 때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 시스템 등록 정보를 알기 위해서 윈도우 브레이크라는 키를 누르면 되는데,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윈도우 브레이크 키를 누르면은 지금 이 컴퓨터, 이 노트북 안에 있는 시스템 정보가 그대로 나오고, 지금 현재 얘는 윈도우 7을 가지고 있고 등급은 3.4, 32비트 운영 체계.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 쓰일 수도 있는 게 여러 컴퓨터들을 한꺼번에 묶으려면 네트워크 연결을 해야 되는데,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서는 작업 그룹이라는 그 명이 필요한데, 작업 그룹 명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단축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설치할 때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도 64비트, 32비트 어느 체계의 운영을 가지고 설치한 건가 이런 얘기 했을 때
난 이 컴퓨터에 무슨 비트, 무슨 운영체계인지 모르는데 하면 이제 윈도우 키랑 브레이크 키를 누르면은 시스템 정보가 나오고 그 안에 지금 이 컴퓨터는 32비트고 웬만한 데스크탑은 64비트거든요.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키를 누르시면 좀 더 알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키, 홈. 아까는 Alt 홈을 눌렀으면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인터넷에서는. 하지만 그냥 이 윈도우 모든 상태에서 그냥 윈도우 키랑 홈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창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최소화돼서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뭐 필요하실 경우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윈도우 키를 누르고 D를 눌렀을 때는 아마 데스크탑에서 바탕화면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윈도우 키랑 D를 누르면은 바로 바탕화면으로 넘어가요. 근데 다시 내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은 윈도우 키랑 D를 누르면 다시 돌아오는데 지금 프레젠테이션이라서 잘 돌아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언제 사용하시면 편하냐? 뭐 인터넷이든 PPT든 이렇게 뭘 켜놨을 때 내가 뭐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선택하고 싶다 할 때 윈도우 D를 누르시면 바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가 있고, 만약에 그것이 조금 번거롭다 하신다면은 밑에 나와 있는 윈도우 키랑 E 키를 누르시면은 내 컴퓨터가 켜져요. 탐색기가 켜지는데 이렇게 지금 눌러봤거든요. 내 컴퓨터가 켜져요. 그러면은 이 위에 상단에 보면은 바탕화면이라는 탭이 하나 있거든요. 이 바탕화면 탭을 누르시면 굳이 윈도우 D를 누르지 않더라도 바탕화면을 폴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바탕화면에 있는 내 문서를 열고 싶다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좀 유용할 것 같고, 만약에 USB를 많이 요즘 사용하시는데 USB를 꼈을 때 내 컴퓨터 안으로 뭐 들어가서 굳이 막 뭘 다 내리고 내 컴퓨터를 켜고 뭐 이러기보다는 바로 윈도우 1을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USB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컨트롤 할 때도 컨트롤 F 하면은 검색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거의 만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폴더든 뭐 어디에서든 그냥 윈도우 F를 누르시면은 파일, 폴더 뭐 전체적인 검색이 가능하고요. 로그오프 방법 중에도 윈도우 L을 누르시면 되는데 아마 로그오프에 L을 따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윈도우 누르고 L을 누르면 바로 로그오프가 되거든요. 만약에 뭐 컴퓨터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걸 금방 로그오프를 시키고 싶다면 윈도우 L을 누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윈도우 R이라는 것은 실행 대화 상자라고 해서 윈도우 그 컴퓨터 내 실행 명령 키를 입력하는 창이에요. CMD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실행창이 밑에가 켜져요. 여기서 이제 이걸로 거의 무궁무진한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회복지사로서 이 정도까지의 수준을 굳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더 알고 싶으시다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은 프로그램, 폴더, 문서 또는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아마 이 주소를 그대로 입력하면 바로 열리는 창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실행할 수 있는 창입니다. 여기서만 CMD를 누르면은 시스템 창이 켜져서 컴퓨터 이 시스템 자체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때 또 다른 것들을 뭐 레지스트를 바꾸고 싶다, 뭐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레지스트를 복구하고 싶다, 수정하고 싶다 할 때 이 CMD 실행 명령창을 잘 사용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할 법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 잭을 꼈을 때 요즘에는 워낙 좋아서 잭을 끼면 바로 인식이 돼서 뭐 노트북이든 프레젠테이션이든 분할돼서 잘 나오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 했을 때는 윈도우 키랑 P를 누르시면은 이런 창이 떠요. 그래서 프로젝트 연결 끊기, 복제, 확장, 프로젝터에만. 처음에 프로젝터 연결 끊기 하면은 이 사진에 나왔다시피 노트북에만 화면이 켜지고요. 두 번째 복제는 두 개 다 같이 보이고, 또 확장은 이 화면과 노트북 화면이 같이 분할해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젝터에만 하면은 노트북에서는 화면이 나오지 않고 프로젝터에만 화면이 나올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 창이 떴을 때 화살표 키를 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되고, 지금 우리는 노트북도 봐야 되고 프레젠테이션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복제라는 상태를 두고 그냥 엔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가지고 있다면은 나중에 프레젠테이션 연결할 때 당황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Alt 탭은 아까 사용 중인 창이 최소화된 창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켜놨던 창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윈도우 탭은 3D로 됩니다. 내가 켰던 창 어떻게 뭐 작은 걸로 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뭘 켰지? 그러면은 뭐 데스크탑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PPT, 뭐 이런 알림창까지도 전부 다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여기 멈추면 이 상태로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사실. 그래서 좀 알고 계시면 뭔가 컴퓨터를 좀 더 아는 것 같고 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1부터 9까지가 있는데요. 밑에 바탕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첫 번째 아이콘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두 번째는 폴더, 세 번째는 미디어, 네 번째는 지금 PPT가 실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밑에 내가 설정해놨던 창들을 바로바로 실행시키고 싶다, 마우스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바로 실행시키고 싶다 했을 경우에 윈도우하고 키보드 상단 위에 있는 1번을 뭐 누르시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윈도우 2를 누르시면은 탐색기, 윈도우 3을 누르시면은 미디어 플레이가 켜져요. 제가 한번 미디어 플레이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윈도우 3을 눌렀어요. 지금 제 마우스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금 윈도우 미디어가 지금 실행이 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윈도우 1을 누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켜지고 나머지들도 다 실행 가능하다. 그래서 굳이 마우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밑에 윈도우하고 화살표 방향키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우리가 요즘에는 화면이 좀 이렇게 16대 9, 24대 몇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잘 뽑아져 나오는데 옛날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화면이 작은 노트북을 사용하실 때에는 화면을 양쪽 분할해서 작업하시기에는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듀얼 모니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한 화면을 가지고 두 개로 쪼개 쓰기가 참 번거로울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커서를 두고 이 한쪽에다가 몰아두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윈도우 키를 누르고 화살표 방향을 누르시면은 창이 분할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인터넷을 켰는데 제가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PPT에다가 만약 이용을 하고 싶다. 그때 윈도우하고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은 딱 윈도우 익스플로러이 딱 화면에 딱 정가운데로 기준으로 해서 반으로 쪼개지고요. 만약 이 폴더를 가지고 내가 윈도우 오른쪽 하면은 이게 그대로 오른쪽으로 가서 양쪽의 화면들을 작지만 두 개를 듀얼처럼 쓸 수 있는 화면이 있을 수 있고, 또 윈도우하고 아래 키를 하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한 번 더 누르시면은 이게 최소화가 돼요.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위에 키를 누르면 반으로 쪼개져 있던 게 확대가 되고요. 다시 내리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서도 내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최소화, 최대화, 이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인터넷을 보시면은 지금 이게 최소화, 옆에가 최대화 이렇게 두 키가 있는데 굳이 마우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윈도우 키, 방향 키만 이용한다면은 다 가능하다는 사실을 좀 알면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 키에 대해서도 자주 사용할 법한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 그나마 엑세트라 마지막 기타 펑션 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에 보면은 F1부터 F12까지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키는 왜 있는 거지? 왜 키보드에 항상 있는 거지? 하지만 그 키에는 항상 기능들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우리가 자주 사용할 법한 기능들 몇 개를 좀 추려왔습니다. F2를 누르시면은 뭐 바탕화면을 가셔가지고 내가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폴더를 만들면은 이렇게 새 폴더라고 나오기만 하거나 아니면 뭐 둥지 무슨 뭐 한글말로 이렇게 폴더 이름이 변경이 되는데, 사람들은 흔히 이 새 폴더를
이제 뭐 이름 변경할 때 오른쪽 키를 누르셔가지고 이름 바꾸기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마우스를 벌써 두 번이나 사용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새 폴더 이름을 변경하고 싶다 그랬을 때 F2를 바로 누르시면은 이름 바꾸기 커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새 폴더에다가 이름을 뭐 오늘 테드 강의 뭐 이렇게 해서 바로 입력하시면은 도움이 되시고, 이 F2 키는 뭐 어떤 문서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폴더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만약에 바탕화면의 어플리케이션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면은 똑같이 컨트롤 누르시고 마우스 스크롤을 위아래로 내리시면은 자유롭게 조절이 되어 되니 좀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3 오늘 검색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처음에 컨트롤 F, 윈도우 F, 그 다음에 그냥 F3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좀 기억하기 쉬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가져가셔도 오늘 여러분 좀 건지시는 겁니다. F4 아까도 어드레스에서 D를 따온 것 같다고 해서 Alt D를 누르면 이제 주소창으로 바로 간다는데 F4를 누르면 그냥 주소 표시줄 그 목록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폴더에서도 사용 가능할 거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도 다 사용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F5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세로 고침, 그래서 가장 유용하게 많이 쓰실 키고요. F11 아까 제가 컨트롤 엔터를 눌렀을 때, 알트 엔터를 눌렀을 때 이제 전체 화면이 된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도 F11이라는 버튼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키가 똑같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 윈도우 탭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는 이제 동일하게 같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홈 버튼은 만약에 뭐 문서를 하고 있다, 문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21페이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맨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홈 버튼을 누르시면 제일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도 이제 홈 버튼 눌렀을 때는 제일 상단에 처음 활성창 맨 위로 이동한다 알고 계시면 되고, 페이지 다운 또 페이지 업이라는 키가 있는데 이제 그건 한 화면을 그냥 아래로 내리거나 바로 위로 가거나 할 때 사용합니다. 또 이제 아까 제가 만들었던 바탕화면에 있는 이 테드 강의를 만약에 지우고 싶다 그럼 사람들이 흔히 딜레트 누르고 버리기 하면은 이렇게 바로 휴지통에 뭔가 이렇게 차버렸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걸 하고 싶지 않다 그랬을 때 테드 강의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딜레트를 한 다음에 지우게 되면은 전혀 쌓이는 게 없이 바로 지워졌죠. 이런 것처럼 두 번 일을 하지 않고 내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문서들을 한꺼번에 한 방에 지울 수 있다. 그래서 Shift 딜레트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Shift 딜레트를 해서 지운 경우에는 다시 복구가 안 되니 좀 그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Shift 탭이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탭이라는 버튼이 그 다음 뭐 표든 뭐 어디에서든 뭐 인터넷에서도 개인정보 강한을 입력하고 그 밑에 무슨 내 생년월일 내 주소 입력할 때 탭을 누르면 그 다음 컷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내가 강한을 치고 딱 넘어왔더니 강한을이 한글로 안 쳐져 있고 영어로 쳐가지고 다시 입력을 해야 되는 거. 그러면 사람들은 마우스를 가서 이름에다가 입력을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Shift 탭을 누르시면 바로 위로 올라가니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hift F10이라고 해서 F10을 눌렀을 때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아까 뭐 여러 가지 창이 뜨는데, Shift F10을 누르셨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니 뭐 필요하시다면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번에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도 새롭게 알았던 부분, Shift 다시 시작이라는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재부팅 시에 모든 프로그램이 다 종료가 되고 초기화가 되는데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눌렀을 때는 내가 지금 실행해놨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캐시가 저장이 돼서 다시 부팅하고서도 다시 켜지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여러 가지 카카오톡도 켜놓고 뭐 PPT도 켜놓고 뭐 한글 문서도 켜놓고 엑셀도 켜놨어요. 근데 엑셀에서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부팅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머지들을 다 껐다가 다시 키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 Shift를 누르시면은 내가 작성하던 상태 그대로 이제 재부팅이 된다는 사실 알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뭐 윈도우 키 방향키를 하면은 창이 분할된다 했는데 컨트롤 알트 방향키는 굉장히 유용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컨트롤 알트를 한 상태에서 R키를 누르니까 화면이 완전 뒤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만약에 뭐 아이패드 뭐 여러 가지 태블릿 PC에다가 길게 뭐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노트북을 그런 상황에 써야 되는 상황이 올 때 이렇게 화면을 뒤집어야 되거나 혹은 화면을 눕혀야 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은 이제 컨트롤 알트하고 방향키를 사용하는 거를 좀 알고 계신다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컴퓨터 아까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켰을 때 만약에 내가 사용하던 검색창 뭐 어떤 홈페이지 뭐 블로그 이런 것들을 컨트롤 W를 눌러서 껐어요. 껐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데 어디 찾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랬을 때 컨트롤 Shift T를 눌렀을 때 내가 지웠던 창이 다시 도로 살아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MSN, 네이버에서 MSN으로 넘어오기 전에 또 하나 창을 새 탭을 켰었는데 그 탭이 엄청 중요한 만약에 문서였다고 했을 때 컨트롤 Shift T를 누르면은 내가 아까 켰던 그 새 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뭐 더 못 믿겠다 그러면 고급 아파트에 살아도 89세 뭐 이런 뉴스 기사를 켰는데 내가 모르고 잘못 꺼버린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거 어디 찾았지?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컨트롤 Shift T를 누르면은 방금 제가 켰던 고급 아파트 살아도 하는 이 뉴스가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글 문서로 넘어오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강을 하게 되면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많은 것들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한 것들 몇 개만 꼽아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TC 여기 보시면 RTC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이게 RTC를 사용했을 때 문서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이 되고 문서를 작성하는 시간도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교수학습센터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뭐 하나가 이제 교직센터인데 뭐 굵은 표시와 뭐 글자 크기가 커지고 또 글자 색깔이 빨간색인 거를 다른 데다가 다 적용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걸 드래그해서 크기를 늘리고 뭐 색깔을 변환하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이럴 때 여기 내가 원하는 글꼴 모양에다가 커서를 두고 Alt-C를 누르시면은 모양 복사라는 창이 떠요. 그래서 모양 복사에 보시면은 뭐 글자 모양, 문단 모양,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둘 다 복사, 또 문단 스타일 이것들이 있는데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은 글자 모양을 주로 사용하실 텐데 이 모양을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한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적용을 시키고 싶다면은 내가 적용시키고자 하는 범위를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똑같이 Alt-C를 누르시면은 얘도 한 번에 글자 크기, 글자 색깔 모든 것들이 적용이 돼서 간다. 만약에 내가 이 장편과 자간을 줄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줄였어요. 근데 이 밑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적용을 시키고 싶을 때도 똑같이 Alt-C를 누르고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Alt-C를 하면 밑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표에서든 뭐 차트에서든 뭐 여러 가지 그냥 비문서에서 문서 작성할 때든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응용력이 높고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F10, 컨트롤 F10이 굉장히 유용한데 여러분들 뭐 로마 숫자 기호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뭐 사회, 점, 문화 할 때 점을 꼭 찾아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교수점 학습센터를 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여기 위에 상단에 있는 최근 사용 문자표를 해서 문자표 클릭해가지고 뭐 요거를 넣기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입력하다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럴 때 그냥 F10, 컨트롤 F10을 누르면은 문자표가 그대로 나오고 이 상태에서 그냥 Alt D를 하시면은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왜 Alt D가 갑자기 튀어나왔죠? 라고 하신다면은 Alt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키인데 Alt를 누르면은 위에 없던 것들이 막 살아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넣기라는 데에서 D가 생겼고요. 유니코드에 U가 생겼고 밑에 뭐 붙여넣기 이동하기 PM 뭐 선택에 S 등록에 뭐 R 하는데 이게 뭐 select S 뭐 register R 넣기는 그 넣기에 D 뭐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옆에 떠 있는 영어만 누르시면 바로 입력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아마 엄청 빠른 속도로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또 여기서 A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뭐 캘린더라든가 뭔가 문서를 채워야 돼요. 뭐 코딩을 하려고 뭘 하는데 뭐 사람한테 설문할 때 10명한테만 하지 않잖아요. 뭐 100명한테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마다 시간이 이거 하나 숫자 입력하는 게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는데 이럴 때 그냥 만약 1, 2, 3 이렇게 규칙적인 규칙만 넣어준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가지고 A를 누르시면은 11번까지 뭐 300개까지 칸이 있었다면 301번까지 그대로 입력이 된다는 거. A키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방금도 뭐 표창도 그냥 갑자기 띄우고 뭐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시강을 듣게 된다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PT 관련된 것도 이와 같이 한글에서 아까 모양 복사 붙여넣기 똑같습니다. 대신 걔는 Alt+C를 하지만 PPT에서는 Ctrl+Shift+C 또 Ctrl+Shift+V를 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뭐 현재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를 실행하고 싶다 했을 때 원래 F5를 누르면 되지만 Shift F5를 했을 때는 내가 지금 두고 있는 커서 있는 창이 바로 프레젠테이션에 넘어간다. 간단하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더 자세한 또 자료들도 있고 하니 보내드리고 공유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